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청사까지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동선 시간부터 교통 통제 상황, 차량 종류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시민 불편 여부 등을 놓고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기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굉장히 오랜 시간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하신 건지 간단한 소개 좀 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시해를 당하시고 나서 예. 청와대에 많은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도에 이제 충무요원이라고 하는 공채제도를 통해서 이제 80년도 초에 입사를 해서 예. 최규하 대통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2000년 7월 1일 날까지 김대중 대통령님 3년 차까지 예. 경호를 해드리고 제가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예. 해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는 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험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대통령과 같이 있었고 예. 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좀 속속들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탄생은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프레지덴셜 모터케이드라는 표현입니다. 네.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대통령 차량 행렬이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프레지던셜 모터케이트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모터케이트 대통령 행렬은 좀 일반 차량 행렬과 달라서 예. 한 컴팩트하게 그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서 어떤 지점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예. 그 차량 행렬을 시작과 끝을 모터케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모터케이트를 제가 적시를 하면 예. 국가보안본부 체계상 약간 위기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미 공개되고 예.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모터케이트를 얘기를 하면 앞에 파일럿 카라고 그래서 지역 경찰이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리드카가 있고 맨 끝에 테일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VIP 리무진이라는 것이 있고 예.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뉴스에 보면 이렇게 서버번 같이 그 트럭이 개조돼서 경호차로 쓰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것이 이제 그 팔로업이라고 그래서 경호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적절한 이제 수행원 차량이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차량 행렬이 짧게는 뭐 한 7, 8대, 예. 길 때는 뭐 한 20대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예. 전반적으로 모터케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모터케이드. 그런데 이제 관저가 리모델링이 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7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짚어본 이 모터케이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그 사저가 아크로비스타가 서초동에 있잖아요. 예. 그 서초동에서 이제 국방부까지 한 7, 8km 정도 코스에 따라서 거리가 좀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10여 가지의 그 루트가 나옵니다. 라웃이 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메인 라웃, 주도로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 소위 알터네이트 라웃, 그러니까 예비 도로를 확보하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도로상의 경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제 승하차 지점,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할 때 예. 국방부에 도착할 때가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는 어떤 과정보다는 출발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렇죠. 도착하는 그럼요. 시점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역대 암살사를 보면 레이건 대통령도 승하차 지점에서 예. 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선 지리적 취약 요소가 강한 1963년도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텍사스 댈러스 시리에서 그 암살이 될 때도
그런 그 지리적 취약 요소를 이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례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승하차 지점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잠시 차량에 관한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출근길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지면서 이 방탄 차량에 대한 관심도 있거든요. 네. 차량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네, 이제 방탄은 이제 우리가 경호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방탄, 예. Light Armored Vehicle, 그다음에 이제 중방탄, Middle Armored 이제 Vehicle,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방탄. 그래서 이제 Heavy Armored Vehicle 해서 이렇게 예. 3단계로 하고 그 위에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초중방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방탄차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계에 이런 계신 분들도 일부 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마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탄차가 도입이 돼서 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방탄, 이게 미국 대통령의 차를 기준으로 하면 예. 이제 그 엔진도 한 2만 cc에 가까운 거의 탱크 엔진과 같은 차에 예. 그러니까 유리도 1.5cm짜리를 보통 5개 이상, 그러니까 6개 내지 7개를 붙입니다. 그러면 예. 거의 그 차량 두께, 그 유리 두께만 해도 11, 2cm가 넘죠. 예. 이제 이런 것은 뭐에다 기준을 두냐 하면 어떤 직사하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총까지 우리가 이제 M16이나 K1A 같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총이라든가 혹은 뭐 또 이런 총도 있지만 아주 유효 사거리가 1km가 넘는 초고성능 그 소위 암살 저격을 위한 총이 있거든요. 예. 이런 차량들은 그 폭발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중방탄 유리여야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차체의 보안도 상당히 거기에 뒤따르게 뭐 텅스텐 특수광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떤 피폭 예. 이 되었을 때 어떤 폭발물이 폭발되었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또 누군가 화염병 같은 걸 던졌을 때도 충분히 이제 방염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불이 붙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타는 전용 차량 그리고 경호하는 인력들이 타는 차량 이런 차량들은 정확히 구분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 대통령 차는 이제 리무진이라고 그래서 예. 세단형의 차를 타고 경호원들이 타는 차는 대부분 이제 트럭형으로 이렇게 이제 고가 높죠. 높이가 높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옛날에 이제 그 같은 세단형 경호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충격 효과라는 것이 부족해요. 예. 어떤 위의 차량들이 돌파해서 강습을 할 때 네.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차체가 크고 무거워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럭을 경호차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일반화돼서 뉴스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그 경호차는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그걸 팔로업이라고 그래요. 예. 네, 팔로업.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을 포함해서 이동을 할 때 경호차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은 승하차 네. 지점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이와 함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승하차 지점에 대한 중요성은 경호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최첨단 또 그 유해 무기로 드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앵커께서 지난 평창 올림픽 그 개막식을 보셨나요? 아 그럼요. 그 드론 쇼가 볼만했죠. 기억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AI가 좌표를 지정하면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예. 드론 형태인데 그것을 좌표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지인 아크로비스타에 맞춰놓고 초고도 1,000m, 2,000m의 드론을 띄워놓고 있다면 레이더도 발견할 수가 없고 관측도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드론으로 관측을 하면서 정밀 유도 무기를 이용한다든가 꼭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니라도 그런 드론을 인마 살상력으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하차 지점은 가급적 비노출로 해야 되는 것이 경호 교범상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 상징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처음 출근하실 때 예. 가족의 배웅도 받으시고 지역 주민들 배웅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비노출로 안 보이게 출근하시고 도착하시고 하는 것을 일반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승하차 지점이 중요하고 또 그게 비노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이 공개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있어서 보시면서 좀 우려되는 마음도 그 있으셨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개된 행사장, 예. 뭐 오늘 보니까 국회를 가신다든가 이렇게 이제 공개된 행사장, 그다음에 그렇게 일반 단시간 내에 공개되는 행사도 있지만 예. 광복절 행사, 금년 광복절 행사에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윤 대통령은 무조건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누구라도 대통령이 꼭 임석할 거라고 생각하는 행사장은 취약 요소별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인 행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기획 테러리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수 방호 장비가 필요하다. 예. 이래서 이제 이런 째밍 요새 그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째밍 장비 같은 것들을 그래서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그 이제 그 장비의 재원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국가 아까 보안 업무의 그렇군요. 위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릴 예. 수 없지만 그런 장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국민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 언론사에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호 시스템이 이렇게 보안을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과 그 언론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째밍 장비는 1993년 제가 대통령 경호실 수행 경호과장 당시에 예. 그때 5월에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경호 책임자로 이제 그 돌아오지 않는다 판문점을 모시고 가는 과정에 이제 엄청난 비가 왔고 도착해서 이상 유무를 이제 청와대에 그 무전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내 무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전이 이제 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그 미국 경호팀에서 이제 소위 클린턴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시는 것은 북한 병사들 앞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예. 이제 째밍 장비를 처음 도입을 해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그것을 이제 재원을 보고 아웅산 폭탄 테러 때 만약에 그런 장비가 있었다면 예. 그 리모트 컨트롤에 의한 폭발물 테러리즘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아웅산 폭탄 테러리즘에서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를 했고 이제 그 지휘부에서 이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영삼 대통령 차에 그 장비가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보안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서 충분히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이 언론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은 대통령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국민 많은 참석자가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장비다 하는 것을 이제 뭔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 째밍 장비가 부장님의 소개로 대통령 경호실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됐다고 그렇죠. 저도 들은 걸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하거나 이럴 시에도 혹시 아직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현직에 안 있으니까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나 이제 이용을 한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동간에는 이게 무슨 크게 불용해요.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전시나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기동할 때는 뭐 이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승하차 지점에 드론 행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데 예. 이 째밍이 일단 펼쳐지게 되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핸드폰도 전부 다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도착과 출발 직전에 이런 식으로 잘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고 8.15 행사장 같은 이런 공개된 행사장 이런 경우에는 행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예.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보면 전면 통제 방식이 아니라 일부 통제 방식인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출근길 통제로 또 이제 일각에서는 불편을 갖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네.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제 이게 모터케이드,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출발하거나 도착할 때 전면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예. 최규하 대통령 때부터 전면 통제를 이제 지양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최소 통제 위주로 경호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최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호의 취약성을 많이 이렇게 보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장비나 이제 그 경호 기법 훈련된 어떤 기법으로 고도의 기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교통 통제 기법도 우리 서울은 교통량도 많지만 그 관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서울경찰청에 서울 전역에 대한 교통량 흐름이나 어떤 포인트에 대한 그 이해가 높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순간순간 신호 개방을 하는 도시입니다. 유일한 네. 전 세계 유일한 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교통 관리 측면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인근의 집회나 시위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도 그렇지만 경호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마 언론에 지적한 것이 그 사저나 나중에 한남동 뭐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도 예. 그 출퇴근할 때 그 진입로가 단일 진입로다 보니까 그 우리가 예. 액세스 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근로지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점 앞에 집시법이 100m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중이 거기 데모를 한다고 하면 그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모이게 되면 출퇴근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가 마련이 됐을 경우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그러면 이제 거리상으로는 3km로 좀 짧아지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경호에 있어서 어떤 조금은 안전이 더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좀 아무래도 주행 기동간 예. 경우는 이제 부담이 좀 주는 대신에 예. 그 출퇴근이라고 하는 그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경호의 취약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한남동 공간도 거기 그 대로변에 시위대가 수천 명이 모이게 되면 바로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그러면 출근할 때마다 시위대가 있어서 출근을 못 하시게 되면 그걸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해산하든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초기이고 그런 관계가 아직 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면 이제 소위 개혁의 피해를 본다고 하는 세력이나 개인 혹은 또 그런 그 개혁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에 보시는 분들이 결사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 24시간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방부 관저에, 국방부 지금 집무실 옆에 관저를 빨리 지셔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한다. 예. 지금 백악관도 지금 그 등청과 퇴청이거든요. 예. 퇴근 출근이 아니라 3층 관저에서 아래층 오발 오피스까지 예. 등청과 퇴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주변 이제 뭐 언론인들하고 접촉 자연스럽게 하시고 하는데 예.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출퇴근하실 때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예.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출퇴근을 국방부 내부에 조그만 관저를 하나 지시면 거기서 예. 도보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경호에도 부담을 안 주고 예. 정무적으로도 대국민 불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 안보도 지키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국방부 내에 관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까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